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의 하수장입니다. 선생님 네. 갱년기 겪어보신 적 있어요? 갱년기가 요즘 그래요, 제가. 선생님 보면 항상 밝아 보여서 그런 거 없는 분 같아요. 아니에요. 혼자 있을 때는 조금 저도 갱년기인지 몰랐어요. 화도 많아지고 짜증도 많아지고 열도 나고 막 이런 거. 추웠다가 더웠다가 또 많이 혼자 있고 싶어지고 누가 이 길을 건네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러니까 우울한 거죠. 막 우울증도 왔다가 조울증도 왔다가 그런 부분이 갱년기. 그래서 내가 아시는 선생님이나 보살님들한테 내가 막 요즘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컨트롤 안 되는 거지. 내 자신이 컨트롤 안 되는 거다 보니까, 게다가 제가 술을 안 먹잖아요. 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풀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도 이제 스트레스 풀려고 하면 뭐 너무 쌓이고 막 짜증나면 그냥 무조건 기도를 간다든가 전화해서 기도를 하든가 그걸 누르다 보니까 이건 푼 게 아니라 내가 계속 참아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갱년기가 그 나이대에서 와서 무조건 오는 게 아니라 그동안 쌓였던 게 어느 순간 나사가 거기서 다 풀린 듯한 느낌이 그 나이대 오는 것 같아요. 그게 뭐 과학적으로는 뭐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호르몬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는데 그 갱년기가 뭐 희한하게도 그 나이 때 오잖아요. 네. 그 나이 때 오니까 제일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런 부분들이 그 전에 쌓이고 쌓이는 사람들한테 제일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많이 풀려고 노력해요. 선생님 뭐 그게 그러면은 네. 전에 한번 그런 얘기 말씀하신 적 있어.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을 자꾸 놓고 네. 본인이 계속 이렇게 우울해지고 가라앉고 침체되고 이러면은 어떤 다른 영혼이 들어온다거나 뭐 네. 빙이라 그러죠? 네, 내가 요번에 진짜 심하게 겪었거든요. 선생님이? 네. 예. 그러면서 내가 너무 놀랬던 게, 내 자신한테도 너무 놀랬고, 내가 신을 모시는 사람이고 그나마 내가 내 자신을 제일 잘 잡고 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그게 어느 정도 피치가 거기까지 올라갔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아, 이래서 사람이 자해를 하는구나, 아, 이래서 사람이 죽을 생각을 하는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그게 뭐냐면은 너무 답답하고 막 가슴이 막 미칠 것 같은 거야. 막 나는 멀쩡한데 아픈 데는 없는 거잖아요. 네. 아픈 데는 아무 이상이 없는 거잖아요. 주위에서 억압이 있는 것도 아닌 거고. 그랬는데 진짜 너무 답답하니까 진짜 어디를 피라도 어디를 탁 틀면 속이 시원할 것 같은 느낌. 그래요? 그러니까 또 무기력해지는 거야. 아무것도 하기가 싫은 거야. 근데 저는 또 해야만 되는 거잖아요. 저는 제갓집 그냥 신령님 모시고 있는 사람이니까 네. 그거에 또한 스트레스도 있는 거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저뿐만 아니라 제가 신을 모시는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래서 진짜 위험하구나 라는 사람이 진짜 힘들어서 죽는 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딱 들으면서 정신이 번쩍 들기도 하고, 또 요즘 유독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사례를 갖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무기력하고 나는 왜 이럴까요? 진짜 저도 이런 경험을 내가 요 근래에도 했었고, 상담을 조금 하다 보면은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울증, 조울증, 어떻게 보면 공황장애 요즘에 많잖아요. 그런 네. 자체가. 그렇게 해서 약을 많이 먹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물론 그런 의학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 건 받아야 돼요. 근데 이 자체적으로 이 약에 너무 의존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런 증상을 갖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 약이 없으면 못 사는 거야. 일단 약을 안 먹으면 되게 불안해요. 네. 그 자체가 그 자체가 뭐냐면은 정신적인 부분이 더 강하다는 얘기예요. 솔직히 말해서 약을 먹으면 괜찮은데 약을 없으면 불안한 증상이 있다는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야.
근데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의학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지언정 그걸 자체적으로 컨트롤 해야 된다고. 솔직히 말해서 하루에 3번 약을 먹었어. 근데 조금 괜찮아. 그러면은 이거를 텀을 좀 줄여 나가야 되는데, 이게 심하신 분들은 하루에 3번 먹어도 안 돼. 하루에 4번, 5번.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 오시는 분들한테는 약에 의존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해드리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분들이 이런 증상 자체가 왜 오냐? 불안 증상이야. 불안 증상. 네. 쉽게 말해가지고 누가 나를 건드리지도 않아요. 걱정이 너무 앞서는 거예요. 스스로 걱정이 너무 앞서는 거야. 누가 나를 건드리지도 않는데 누가 나를 건드리면 어떨까? 어떻게 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만약에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갖고 계시다는 거야. 그쵸. 근데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래에서 자기 혼자 보이지 않는 자기 혼자만 보이지 않는 막을 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막은 원래 없어. 다른 사람에서 그 막은 원래 없는 막이에요. 그 자기 혼자만의 막이 있는 거야. 근데 나가고 싶은데 자기 손으로 깨기는 싫은 거야. 근데 또 다른 사람이 그 막을 깰까봐 두려운 거지.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은, 네. 그 막 자체는 원래 없었던 거예요. 깨려고 하지도 마시고 남이 깰까봐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그냥 그 막 자체는 없었던 거고 허상이란 말이죠. 내가 만들어놓은 허상.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분들한테는 조금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 게, 이게 제일 불안감이 할 때 그게 왜 오냐면은 자신감 결여거든요. 맞아요. 내 자신을 못 믿는 거야. 내 자신을 믿으면 솔직히 말해서 불안한 것도 없거든.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솔직히 불안할 게 뭐 있어요. 그쵸. 내가 내 자신을 안 믿으면 누가 나를 믿어줄 거며 누가 나를 끌고 갈 거예요. 내 자신을 한번 믿어보시고, 그런 불안한 증세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내가 많은 울타리 허망이란 말이죠. 그런 거를 난 깨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아. 왜냐면은 그 자체는 원래 없었으니까. 없는 건데 뭘 깨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자체는 아예 없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고,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지금 많이 힘드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 자체 내 자신 한번 믿어보시고, 내 자신을 한번 믿어보시고 가신다고 하면 조금씩 나아지는, 그 자체가 내가 너무 힘든 상황이고, 저도 그거를 한 달 정도 그런 생각이 잠겨져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나를 놔버리게 되더라고요. 내 자신을 컨트롤을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럴 때는 조금 나를 위해서 내가 뭐 지금 있는 상황보다는 다른 상황에 한번 접해보세요. 내가 원래 늘상 있었던 상황보다는. 어머니 되시는 분들이 이 나이 때 되시면은 허무한 거야. 누구의 남편? 누구의 엄마? 그 내 자신이 없는 거죠. 나는 이때까지 뭘 한 거지? 그래서 무기력해지는 거야. 그리고 이 나이 되니까 할 줄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야. 친구도 없어.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나보다 나은 사람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드렸어요. 노트 한 권을 사서 내가 하고 싶은 걸 쫙 적어보라고 했어요. 말도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나는 무슨 유람선 타고 세계 일주로 가고 싶다. 그런 거 다 적어보시라고 했어요. 쫙 생각나는 거, 그냥 내가 그동안 못했었고 하는 거. 네. 근데 그 적어보시면서, 그 적으면서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돼. 내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적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할 수 없는 거를 지금 당장은 못 하잖아요. 그쵸.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하셨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대신에 내가 하루에 10분이 됐던 1시간이 됐던 내 자신만을 위해 투자를 한번 해보세요. 누구 때문에 이런 거, 나랑 연결된 사람 때문에 그 시간을 소비하지 마시고 1시간이 됐든 10분이 됐던
오로지 내 자신을 위해서 그 시간을 한번 써보세요. 그 대신에 그 시간을 썼잖아요. 네. 그 시간에 대해 생각을 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쇼핑을 갔단 말이죠. 네. 그 시간에 나를 위해서. 근데 거기서도 뭐 금전이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뭐를 사고 싶은데 못 샀어. 갔다 와서 그걸 생각하지 마시라. 그때는 그때 본인의 선택이었어요. 그거 자체로 그냥 즐기세요. 그러다 보면은 조금 나에 대해서 몰랐던 나에 대해서 조금씩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원했던 거, 내가 하고 싶었던 게 조금씩 나타나서 또 다른 나의 모습, 원래 갖고 있었던 나의 모습을 찾게 되면은 또 하루하루가 재밌어지는 하루하루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이 얘기는 꼭 해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말해서 여유가 없다. 금전적인 여유가 없다. 마음적인 여유가 없다. 여유가 없는 게 아니라 그걸 안 만드시는 거거든. 근데 솔직히 여유가 없으면 거기 나름대로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세요. 난 이건 하고 싶은데 여유가 없어. 그럼 이거 안 하시면 돼.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책 노트 한 권 사가지고 진짜 별거 다 적어보세요. 쫙 진짜 하고 싶었던 거 진짜 많으실 거예요. 피디님도 한번 해보세요. 하고 싶은 거 진짜 많아요. 근데 그거를 하면서 읽어보면은 얼토당토 안 해서 웃겨. 저도 한번 해봤거든요. 진짜 네. 얼토당토 웃긴 거야. 웃기면서 내 자신이 이런 것도 좋아했었구나. 나도 평상시에 못 느꼈던 내 자신을 발견한다니까요. 그러면서 조금 나를 돌아보고 나를 위해서 앞으로는 나를 위해서 조금 시간을 하다 보면 하루에 5분이든 10분이든 그게 익숙하게 되면 하루에 1시간이 되는 거고, 그렇게 또 익숙하면 일주일에 한 번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나에 대한 보상과 나에 대한 행복감을 느끼게 되면은 좀 그런 부분은 하루빨리 치유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구독자님들도 힘드신 시간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숨어있지 마세요. 웅크려있지 마세요. 어깨 피시고 당당하게 내 자신을 밝히시고 내 이름 석자를 머릿속에 기억을 하세요. 내 인생에서 내 이름의 석자는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 부분을 그렇게 하셔서 차근차근 하신다 그러면 분명히 이겨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거 선생님이 저한테도 몇 번 말씀해 준 내용이에요. 그래요? 예, 근데 노트에 적어보라고 얘기한 적은 없네. 그러니까 노트에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걸 적으면서 이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알 수 있을 것 같아. 네,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무엇을 원한 사람이었는지. 그렇죠. 나도 한번 해봤는데 너무 놀랐어요. 나한테 이런 면이 있었나 라는 게 자체가. 그리고 이제 진짜 나만 보는 그런 노트니까 그렇죠. 뭐 이렇게 장막이나 거리낌이나 뭐 남의 눈치 볼 거 없이 다 적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럼 확실히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 거기다가 이제 할 수 있는 건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요. 그렇죠? 네. 또 본인이 원하는 거는 뭐 본인이 준비해서 나중에라도 할 수 있는 그럼요. 거니까. 네. 즐거운 삶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은 기운 내시고 분명히 이겨내실 수 있는 거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세상은 아름다운데 그 아름다움은 느끼셔야죠. 세상이 아름다운데. 그러게요. 네, 구독자님들 기운 내시고요. 요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그것 때문에 지금 많이 심적으로 힘드시는 분들 충분히 이겨내실 수 있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천의 하수장이었습니다.